자, 21번 한번 봅시다. 함의추론은 항상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지문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입학 유형을 풀이한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줘야 돼. 근데 이제 표현들이 좀 회화적인 표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되는데, 일단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해. 봐봐. A classical ideal of truth and knowledge is the concept of market for ideas. 전형적인 이상, 진리와 지식의 전형적인 이상은 뭐의 개념이냐면 아이디어에 대한 시장 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딱 와닿지 않아? 그래서 뒤에 콜론을 붙인 다음에 추가 설명을 해주지. 자, as thinking individuals, we encounter competing ideas, we evaluate them for their best fit to reality, and then let the best and brightest fact form the basis of our beliefs. 생각하는 존재로서 우리들은 직면하게 되지. competing ideas니까 서로 충돌하는 생각들을, 경쟁하는 생각들을, 그리고 우리는 걔네들을 평가하게 돼. For their best fit. 걔네들의 최적의 어떤 적합성에 대해. 뭐에 대한? 현실에 대한. 그 다음에 let the best. 자, let 당연히 사역동사니까 뒤에 원형 부정사인 form이 나오게 되겠죠. 최고의 그리고 가장 좋은 사실들을 뭐 할 수 있도록? 사실들이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건 결국 이 market for ideas를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대한 마켓이라는 것이 결국 여러 가지 서로 경쟁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시장에 가면 아이디어를 파는 시장에 갔다고 생각해봐.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 서로 경쟁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걔네들을 평가하는 거야. 우리 현실에 뭐가 가장 적합한지.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그 아이디어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that would be the scientist way. 그리고 그것이 과학자들의 방식일 거야. In theory at least.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여러 개의 지식들과 아이디어들이 막 있을 때 그 중에서 뭐가 현실에 가장 적합한지를 이론적으로 보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게 걔네들의 이론을 세우는 데 근간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지. 하지만 in practice, 지금 보면 하지만 in practice라고 설명을 했잖아. 이게 누구의 반대말이냐면 in theory의 반대말이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in practice, 실제로는이야. 이해됐지? 자, 실제로는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에 we are in a market for justification. 우리는 보통은 어떤 시장 안에 가 있냐면 justification의 뜻은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약간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는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떤 여러 가지의 생각 같은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걔네들을 평가하고 비교한 다음에 우리의 어떤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이론적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합리화를 찾기 위한 시장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했지. 다음. 그래서 we shop for words. 우리는 무슨 쇼핑을 해? words, 말들을 쇼핑한다는 거야. Not because they contain ideas. 걔네들이 뭐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not A but B야. 그래서 not because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때문이다야. 상관 접속사지. 이해됐지? 자, 우리가 분명히 앞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리화를 찾는다 그랬어. 그리고 그 합리화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서 이
words라는 말을 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는 게 아니라 말들을 찾는 건데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말들이 자 여기서의 대의는 당연히 words입니다. 그 말들이 contain ideas 어떤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갖고 있거든. 뭐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읽어볼게. 자, often we are not seeking statement. 종종 우리는 무엇을 찾지 않냐면 statement, 뭐 진술을 찾는 게 아니야. 진술을 무엇으로서? as fact, 사실로서의 진술을 찾는 게 아니야. To help us figure out. 우리가 알아내는 것을 돕기 위해 what we should believe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실로서의 진술을 찾는 것이 아니다. 종종 우리는 그러한 진술들을 찾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we already know what we believe 우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있다. 자, 지금 이게 말이 되게 관념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지문 내용은 이미 결정이 됐어.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 아이디어가 우리의 어떤 믿음 체계의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찾느냐 이걸 찾는다는 거야. 뭘 찾아? 합리화라는 걸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이나 어떠한 진술들이 우리의 믿음 체계의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진술들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무엇을 우리가 믿는지 이미 우리는 알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합리화를 찾아낸다는 맥락으로 이미 흘러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다음 문장 조금 더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봐봐. 그래서 다음 문장 봐봐. What we seek.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은 명사절이지. 주어로 쓰였어. 명사절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절 what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절이 나왔죠.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없는 상태로. 자, 우리가 찾는 것은 a statement. 진술이야. 뭐 하기 위한? To justify those beliefs. 나왔잖아. 그러한 믿음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들이라는 건 위에서 바로 언급했던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진술들을 찾아내? justify 하기 위해서. 자, the lawyer's way. 그게 바로 누구의 방식이야? 변호사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 지문은 과학자의 방식과 변호사의 방식을 약간 비유하고 있어. 사실 그렇잖아. 변호사들이 해주는 일이 뭐야? 정당화해주는 거야. 잘 생각해보면 변호사라는 게 뭔데? 어떤 법의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되는 피의자나, 그치? 뭐 범죄자들이 왜 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변호해가지고 형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형사변호 같은 경우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이 해주는 일은 뭐야? 나 대신에 법적 지식을 활용해서 뭘 해주는 거야? 내가 했던 어떤 일들에 대한 합리화와, 그치? 변명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the language might be good for this function.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것이 이러한 기능에는 매우 좋을 수 있어. 자, 여기서 얘기한 이러한 기능이라는 건 당연히 합리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리화에는 좋을 수 있지만 but we can use it to do better.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좋게 사용할 수 있대. By treating language with greater respect. 그래서 언어라는 것을 더 큰 존중을 가지고 다뤄줌으로써 we can achieve more than simple self-defense. 우리는 단순한 무엇을?
자기 방어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는 여기서 자기 방어라는 건 당연히 합리화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을 해서 합리화 이상의 것을 하자. 뭐 이 정도의 내용인데, 자, 아무튼 이 지문 내용은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과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서 특정 아이디어를 비교 분석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에 들어맞는지를 판단을 할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합리화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을 찾아낸다라는 게 지문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we shop for words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합리화를 찾는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그걸 기준으로 선택지가 골라져야 돼.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이해된 상태에서 선지를 보면 딱 맞네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보자. 선명한 말들을 선택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 지문은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단어 선택을 잘하라라는 요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아닌 거고, 2번 change others' ideas with persuasive language. 설득력 있는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라. 또 아니야. 자, 3번 봐봐. 분석해라. 사실적 증거를 우리의 아이디어를 뭐하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아니야.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게 이 지문에 세계한 건 우린 이미 우리의 빌리프를 갖고 있어. 우리의 빌리프를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합리화를 찾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4번 Evaluate all ideas with an open mind.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방식이지. 모든 아이디어를 열린 마음으로 분석하는 건 과학자들이 하는 거야.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놓고 그 중에서 가장 현실에 적합한 이론을 골라내는 거잖아. 과학자들이 하는 건.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문의 정반대의 선지가 4번인 거고. 5번 gather words to back up our belief. 우리의 무엇을?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한 말들을 골라낸다. 정답이 5번이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문제도 갑시다. 자, 22번. 자, suppose you have been working on the solution to a challenging technological problem for many years. 자, 가정해 봅시다. 너가 작업 중이야. 뭐 하려고? 해결책을 알아내려고. 뭐에 대한? 어려운 기술적 문제에 대한 수년 동안. 자, let's also suppose 또한 가정해 봅시다. That you have been paying attention to whatever else you have encountered that might be related to the problem. 자, 이 두 번째 문장 조금 문법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볼게. 또한 가정해 봅시다. 대절 열렸고 대절의 주어가 이제 you가 나오고 너가 have been paying attention to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자, whatever는 여기서 당연히 명사거든. 얘가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야. 복합관계 대명사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명사절을 이끌어. 그래서 이 명사절이라는 것이 당연히 불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whatever else you have encountered까지가 요 명사절 끝이야. 이해됐어? 그런데 뒤에 또 that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 바로 뒤에 단어가 might be인 걸 보면 얘가 동사고 그럼 얘는 당연히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는 건데 그럼 얘 선행사가 누구냐면 바로 whatever야. 왜냐면 whatever 자체는 스스로 또 명사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가 무엇이든지 간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무엇이든지 간에라는 게 you have encountered니까 너가 지금까지 대면했던, 너가 맞닥뜨렸던, 이해됐죠? 너가 맞닥뜨렸던 그 무엇이든지 간에인데 그 무엇이든지 간에라는 게 might be related to the problem.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너가
집중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까지 됐죠? 다음. 자, in that case. 자, 그러한 경우에 chances are that creative solution to the problem could suddenly pop up in your mind when you are relaxed. 자, chances are 보통 이렇게 좀 많이 쓰거든. 이 chance는 절대로 기회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사실 약간 좀 관용적 표현이야. chances are 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럴 확률이 높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럴 확률이 높아, 되실 확률이 높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확률이 높냐면 어떤 가능성이 높냐면 that creative solution to the problem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어떤 해결책 같은 것들이 could suddenly pop up in your mind 너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어. when you are relaxed 너가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 때. 됐죠? 자, 그리고 그러한 유레카 moment. 자, 그러한 유레카의 순간들. 우리가 유레카라는 게 어떤 뜻밖의 어떤 발견 같은 걸 했을 때 유레카라고 했잖아. 그리고 앞에 그러한이라고 붙였던 요거는 당연히 위에 언급했던 이러한 경우에를 얘기한 거야. 이해됐지? 너가 편안함을 느낄 때 오히려 뭐가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다. 해결책이 떠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레카의 순간들.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지. When great insight leads to discovery or invention. 엄청난 통찰이라는 것이 새로운 발견이라든지 발명 같은 것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순간들은 often take place. 종종 발생합니다. At unexpected times.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됐죠? 자, to enhance spontaneous creativity. 자, spontaneous 중요한 단어지. 자발적인이란 단어야. 이거를 잘 해석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spontaneous creativity는 직역을 하게 되면 자발적 창의성 이렇게 해석하잖아. 여기서 왜 자발적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지문의 지금 윗부분에서 계속 얘기한 게 결국 뭐냐면 너가 릴렉스 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갑자기 뭐 할 수도 있어? 그냥 너의 머릿속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걸 자발적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러한 자발적 창의성이라는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선 따라서 당신은 must pay attention to the things. 당신은 반드시 집중해야 합니다. 어디에? 여러 가지 것들에. 자, 근데 the things 하고 뒤에 있는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the things that은 그냥 한 단어로 바꾸면 what으로 바꿀 수 있죠. To what could potentially lead to valuable outcomes.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들에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this does not mean that you must narrow down your interest to one specific topic. 그리고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반드시 narrow down your interest, 너의 관심의 폭을 줄이라는 게 아니야. To one specific topic. 한 가지 소재로만 관심을 narrow down, 뭐 하라는 게 아니야? 좁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on the contrary, 오히려 그 반대로 대조적으로 breadth of experience. 자, breadth of experience라는 건 폭입니다. 경험의 폭. 이 경험의 폭이라는 것이 is the key to creativity. 오히려 창의성에 대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집중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선 집중을 한 가지에만 두지 말고 굉장히 폭넓게 둬야지 이러한 spontaneous creativity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됐죠? 네. 그 자발적 있잖아요. 자발적 크리에이티비티 저 단어 말고 다른 단어 쓸 수 있는 없어. 없어요.
글쎄 뭐 자발적이니까 굳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뭐 좀 능동적인 뭐 액티브한 이 정도 쓸 수 있는데 딱히 뭐 100% 대체되는 단어라고 보기에는 딱 떠오르진 않는다. 볼게. 자, if your experience is limited to a narrow range. 그래서 너의 경험이라는 것이 어디에 제한되면 어디에만 국한되게 되면 좁은 범위의 소재들에만 국한되게 된다면 then the scope of your imagination. 자, scope라는 게 이 약간 어떤 이렇게 그치 어떤 관 같은 걸 뚫어다 보는 거야. 범위야 얘도 범위. 무엇의 범위? Your imagination. 너의 상상력의 범위라는 것이 will likewise be narrow. 너의 상상력의 범위 또한 좁아지게 될 것이고, 콤마 which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썼죠. Which would be harmful to creativity.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창의성에 피해를 입힐 것이다. 이 질문이지. 내용은 단순하지. 결국 우리가 어떤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을 좁히지 말고 폭을 오히려 넓혀야 된다는 얘기니까 일단 그걸 기준으로 선지만 골라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됐죠? 네. 자, 23번 갑시다. Shame is about who we are.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who we are를 사실 해석을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야.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거야. 자, 그리고 and guilt. 죄책감은 is about our behaviors. 우리의 행동에 대한 거지. 차이를 설명하고 있죠. 자, we feel guilty when we hold up something we have done or failed to do against the kind of person we want to be. 자, 우리는 죄책감을 느껴. 우리가 뭐 할 때 hold up something we have done.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매달리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던 거에 대해서 혹은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뭐에 대항하는 against the kind of person we want to be.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어떤 종류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되게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했던 일들이나 혹은 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속 머릿속에 품고 있을 때 그게 뭐가 된다는 거야? 죄책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다음. 자, 그리고 it's an uncomfortable feeling.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죠. But one that's helpful. 하지만 그것은 감정입니다. 이거 감정받은 말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감정이긴 한데 어떤 감정이냐면 도움이 되는 감정이래. 죄책감이라는 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자, when we apologize for something we have done. 그래서 우리가 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할 때 make amends to others or change a behavior that we don't feel good about. Guilt is most often the motivator. Make amends to others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약간 이렇게 뭐 보상도 해주고 or change a behavior. 어떠한 행동 같은 것도 바꾸겠지. 어떤 행동이야? That we don't feel good about. 지금 여기 대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잖아. 앞에 있는 behavior를 선행사로 받은. 그래서 we don't feel good about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다라고 느끼지 않을 만한 행동을 바꾸면 죄책감이라는 것이 가장 종종 the motivator,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겠지. 자, guilt is just as powerful as shame. 그리고 이 죄책감이라는 건 부끄러움이라는 표현보다 수치심 정도로 바꾸자. 부끄러움, 수치심만큼이나 굉장히 강력해. 이해됐죠? 하지만 its effect, 그것의 영향은 often positive, 굉장히 긍정적인데 반면에 while shame often is destructive, 수치심과 혹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뭐하기도 하다? 파괴적이래. 그러니까 죄책감은 괜찮은 거야. 긍정적인 거. 하지만 수치심은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이해되셨죠? 자, 다음 갑니다. When we see people apologize, make amends. 자, 우리가 볼 때, 자, 지각동사, 오형식 지각동사. 그래서 people이 목적어고 apologize가 원형 부정사로 썼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봐? 사과하고 make amends.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뭐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행동들을 하고 or replace negative behaviors with more positive ones. 혹은 부정적인 행동들을 조금 더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것을 볼 때까지가 해서 이제 부사절이고 guilt is often the motivator. 그리고 그때 종종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그거에 대한 뭐가 되기도 한다?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문은 죄책감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 좋은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Not shame.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 in fact, 실제로 in my research, 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I found that shame courage the part of us that believes we can change and do better. 마지막 문장을 보면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수치심 내지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자, 코로드가 부식시키다야, 부식시키다. 그래서 밑에 지금 좀 먹다, 약화시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 같은 말로는 undermine 같은 단어를 쓸 수 있죠. 갉아먹을 수도 있어. 우리의 일부를. 자, 근데 그 우리의 일부라는 것이 누구냐면, 자, 이 주격관계 대명사 대세 선행사는 the part입니다. the part of us에서 the part가 선행사지. 그 일부라는 것은 믿어주는, 믿는, 뭐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변화하고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의 부분을 갉아먹는 것이다. 그럼 결국 죄책감인 guilt는 안 좋은 행동이나 안 좋은 행동 같은를 뭘로 바꿔줘?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꿔주는 매우 강력하고 약간은 좀 좋은 건데 누구는 shame이라는 것은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뭘 한다고 했어? 코로드 한다고 했어. 부식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식시킨다고. 그래서 뭘 못하게 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수치심은 개인의 어떤 이런 성향 발전에 좋지 않지만 죄책감이라는 건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걸 기준으로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돼야 되겠죠. constructive, 건설적인이지. 자, 여기서 얘기하는 3번 선지에 나와 있는 저 건설적인이라는 단어는 지문에서 언급했던 요 destructive의 반이어지. destructive가 파괴적인이고 3번에 등장하는 constructive가 건설적인 반이어야. 알았지? destructive, constructive. 파괴적인, 건설적인 영향. 무엇에? guilt, 죄책감에. compared with shame. 누구랑 비교하면? 수치심과 비교하면. 정답은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네. 자, 한 문제 더 풀고 잠시 쉬었다 갑시다. 봅시다. 제목. 자, let's look at. 한번 봅시다. What is occurring?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In your brain. 당신의 뇌에서 when scrolling on social media. 인스타 할 때. A quick dopamine activity. 아주 빠른 도파민 활동이 발생하지. 자, you open your social media apps. 인스타를 열어. 그리고 즉각적으로 당신은 느껴. 자, 노티스에 별표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알아차리다잖아. 우리 보통 그 문장 오형식 할 때 여러분들 지각동사 많이 배우거든? 근데 지각동사의 특징은 뒤에 목적어를 받고 그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뭘로 나온다는 점? 원형 부정사로 나온다라는 점에서 문법적으로 많이 중요하다고 공부를 하시는데 이 원형 부정사를 취해야 하는 이 지각동사들을 보통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보통 그냥 이런 것만 봐. see, 뭐 hear, 뭐 이런 것만 너희들이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각동사 중에 하나가 notice야. 왜? 얘도 지각하는 거잖아. 느끼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단어. perceive도 지각동사입니다. 또 하나 observe, 관찰하다. 얘네들도 지각동사입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적으시죠. 네, 적으십시오. 이건 이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얘네들이 동사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쓴다는 얘기야. 얘네들 지각동사의 말뜻을 생각을 해봐. 지각동사라는 게 무슨 뜻이야? 느끼는 거잖아. 지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보다, 듣다, 뭐 냄새를 맡다,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도 지각이라고. 이해됐어?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 you notice하고 이 notice의 동사의 목적어가 you가 나오는 거고 여기 you feel really good에서 이 feel은 동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라고. 왜? notice가 무슨 동사니까? 지각 동사니까. 그래서 너가 인스타를 열면 즉각적으로 너는 느껴. 너가 기분이 좋아짐을 느낀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your dopamine levels, 그 너의 도파민의 수준이 increase incredibly fast.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 And pleasure, 그리고 당신의 쾌락이 is experienced. 겪어지게 됩니다. 쾌락을 느껴. 너의 뇌 안에서. 됐죠? 자, the challenge. This creates. 자, 지금 the challenge가 주어고요. 뒤에 나오는 this creates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한 위치를 생략하고 있는 거지. 자, 이것이 만들어내는 문제는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야. 동사가 is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도파민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 것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뭐냐면 as with everything in our universe. 거의 우리가 우리 세계에서 겪는 모든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as the laws of physics explain. 물리학의 법칙이 설명해 주듯이 what goes up must come down. 한 번 올라간 것은 반드시 다시 내려와야만 한다라는 물리학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명확하다라는 거야. 도파민도 올라가면 결국은 도파민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your brain and body are always seeking something called homeostasis. 자, 너의 뇌와 신체는 항상 무엇을 찾고 있냐면 something called homeostasis. homostasis라고 불리우는 것을 항상 찾고 있는데 which simply means 그것이 단순하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 말이다? 균형을 의미하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균형이라는 건 위에서 언급했던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와야만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with this in mind,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when dopamine levels increase incredibly fast, 도파민의 수준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을 때 when scrolling 소셜미디어를 스크롤링 할 때 the brain then thinks. 그렇다면 뇌는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Wow, how are my dopamine levels so high? 나의 도파민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지? 라고 뇌가 생각하게 된대. 됐어? 그리고 in order to achieve homeostasis, 이 균형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파민이 그 다음에 has to quickly drop, 굉장히 빠르게 떨어져야 돼. An equal amount, 똑같은 양으로. Below your baseline level, 너의 원래 기준선에 맞춰서. In order to rebalance, 다시
균형을 잡기 위해. 도파민이 한번 올라가면 결국은 떨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도파민이 나올 수는 없을 거잖아. 그러면서 making you feel even worse. 심지어는 당신을 더 기분 안 좋게 만들어. 자, 이거 분사입니다. 왜냐면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도파민이고 동사가 has to quickly가 나온 거야. has to drop까지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고 새롭게 접속사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하나의 동사를 쓰기 위해서 접속사 없이 쓰려면 당연히 분사를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만든다. 너가 뭐 하도록 feel even worse than before. You started scrolling. 인스타를 키기 전에 보다 더 기분이 안 좋아지게 만든다. 내용 이해되셨어요? 별 내용 없어. 결국 도파민은 한번 올라가면 균형을 맞춰서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SNS가 결국은 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 1번 정답이죠. 도파민 시소라고 했지. 올라가면 내려가야지. 정답 1번. 저 여긴 다 맞췄어요. 이건 다 맞췄어? 잘했어. 하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는 했었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문법적인 포인트들도 있었지만 아까 그 특히 그 justification 나왔던 질문 있었잖아. 그거는 그 21번 함의 추론 같은 경우는 워낙 그 justification을 내가 좀 설명해 줄게. 이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가자. 21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문 안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거든. 이해됐어? 진술들을 찾는다. 이런 것들. 이게 다 justification.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바꿔 말한 거거든. 이런 건 이제 좀 독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읽고 해석하고 정답을 맞췄다의 관점으로만 보면 지문의 가치를 우리가 좀 더 활용을 못한 걸로 보는 거지. 좀 더 밀접하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았던 건 맞아. 내가 너네 학교 선생님이라면 나는 21번 같은 지문은 뭐 충분히 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 근데 보통 니네가 사실은 앞에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는 잘 안 내시고 보통 29번부터 내시긴 하거든. 잠시 휴식하고 돌아와서 이제 29번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선생님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휴식하고 돌아와서 29번부터 또 시작합시다.